NSA의 비밀을 폭로한 남자 에드워드 스노든.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NSA의 비밀을 폭로한 남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숨겨진 진실을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비밀을 폭로하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행적과 현재 위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1983년 6월 2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그가 훗날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노든은 CIA와 NSA에서 일하며 다양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스노든의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NSA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노든은 수천 건의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언론에 제공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NSA가 미국 시민들의 전화 통화 기록과 인터넷 활동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그는 미국을 떠나 홍콩으로 도피하였습니다. 홍콩에서 그는 언론인들과 접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러시아로 망명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임시 망명을 허가하였고 그는 현재까지도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행적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폭로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의 현재 위치와 상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미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노든의 폭로 이후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폭로는 미국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여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행적과 관련된 수많은 미스터리와 음모론이 존재하며 이는 그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스노든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환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재미있는 루머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스노든이 폭로한 정보가 단순한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고도 감시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루머는 스노든이 폭로한 정보 중 일부가 외계인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음모론에 따르면 NSA는 외계인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SF 팬들은 스노든이 시간여행 기술을 이용해 미래의 정보를 현재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미래의 감시 사회를 막기 위해 현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상상에 기반한 것이지만 스노든의 실제 폭로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음모론과 SF적인 상상이 뒤따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폭로 이후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러시아로 도피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현재 위치와 상태에 대한 미스터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의 폭로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의 행적이 앞으로의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노든의 도피 경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13년 6월 스노든은 홍콩으로 도피하였고 그곳에서 언론인들과 접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피 경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콩을 떠나 러시아로 향하였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브 국제공항에서 약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나라의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결국 그에게 임시 망명을 허가하였고 그는 현재까지도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위치와 상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노든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은 단지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노든의 폭로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망명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노든은 여전히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이후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노든은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스노든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자신의 폭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부와 대기업의 감시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노든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행적과 관련된 수많은 미스터리와 음모론이 존재하며 이는 그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스노든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환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고 유익하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